안녕하세요, 송주미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한정희 선생님. 네, 저번에 얘기 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오늘 오면서 이 차시의 내용이 너무 기대되고 어떤 얘기가 나올까 궁금해하면서 왔거든요. 네, 많은 선생님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세요. 네, 어떻게 내 마음을 잘 표현하지, 학생들한테? 네, 그래서 제가 2차 시의 주제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교사에 꼭 한번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 차시 주제가 참고 견디는 교사, 내 마음을 표현하는 교사. 이 두 가지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마음이 되게 많이 무거웠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실제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많이 참고 견디시고 그리고 나서 힘을 놓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선생님들은 학생을 돌봐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안에 참고 견뎌야 되는 일들을 정말 이렇게 몸이 딱 굳어지죠. 이렇게 참고 있는지 모르시고 학생들을 계속 돌보시다가 소진되는 경우들이 또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 또 짧은 시간 안에 잘 담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또 최대한 잘 담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이번 차시의 질문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오늘 이번 차시의 질문은요. 네, 갈등이 심화된 학생 2명입니다. 한 반이고요. 서로의 뒷담화를 담임 선생님에게 계속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임 선생님은 이 2명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들으면서 이 아이들을 공감으로 지원하시는 상태셨죠. 잘 학급에서 견딜 수 있도록. 네, 최근에 수행평가 일이 많이 있었는데 오후 4시에 와서 7시까지 한 아이가 이야기를 하다 갔어요. 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다가 마음이 점점 불편해진 거죠. 7시까지 끝까지 들으시고 그 다음날 제가 공교롭게도 그 학교에 이제 연수를 갔는데 이 질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 사례입니다. 네, 정말 흔하고 많은 사례이기도 하고 두 입장이 다 마음에 아프네요. 일단은 선생님은 얼마나 지치셨을까요? 계속 같은 얘기를, 그것도 부정적인 얘기를 수십 번에 거쳐서 얘기하는 거 들으니 너무 지쳤을 거고요. 네. 보통은 힘든 일이 생기면 아이는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네. 친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거나 그런데 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러 오는 아이는 굉장히 선생님을 믿고 얘기를 하러 오는 그 마음이 예쁘긴 하지만 네. 점점점입니다. 제가 만났을 때도 이 선생님이 굉장히 주변의 동료 교사들과도 관계가 굉장히 좋으셨고요. 그리고 주변 교사들을 지원하는 어떤 역할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도 아마 그 힘으로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고 계속 돌봤으면 학생들은 이 학생은 정말 4시부터 7시까지 얘기하다 갔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긴장된 그 학교 생활을 하다가 또 선생님께 공감 그렇게 지원을 딱 받고 가면 이 아이는 정말 안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갔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열심히 공감해 주시고 아이들에게 힘을 주시는 선생님이 그 힘을 놓치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잘 학교 생활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데요. 이 선생님에게 어떤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요? 이 주제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일단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생각, 나는 학생들을 돌봐야만 해. 그 어떠한 순간에도 나는 학생들을 돌봐야만 해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실천을 하세요. 나도 함께 돌볼 수 있어. 나도 함께 돌보는 존재야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도 돌봐야 학생도 돌볼 수 있으니까요. 네, 더 잘 돌보기 위해서는 선생님도 스스로를 잘 돌보시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이구나 라고 같이 동등하게 생각해 주시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선생님도 에너지를 채우고 가득 찬 에너지로 좋은 에너지를 아이들한테 줄 수 있을 때 좋은 돌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거랑 관계되어 있는 핵심 철학이 있을까요?
네, 오늘 그 회복적 생활교육의 철학과 같이 함께 탐색해 볼 주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공동체 속에서의 교사는 어떤 역할인가,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공동체 속에서 교사는 관리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학생들을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나도 이 공동체 속에 들어가 있는 일원이구나. 나도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존재구나. 그리고 이 존재와 존재가 함께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돌봄을 줄 수도 있고 또 학생들에게 돌봄을 받을 수도 있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 저는 이 인식의 폭을 좀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생활 공동체? 같이 생활을 하는 공동체로서 나도 이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소속되는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저는 그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얘기를 제가 잘 이해했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교사가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한 명의 구성원으로 아이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교사도 스스로를 돌봐야 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아이를 돌봐야 한다. 그리고 다른 공동체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겠죠? 네. 그 힘을 좀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도 학생을 돌보고 학생이 좀 나를 돌보는 그 장면, 그 힘을 좀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학생들의 손이 나에게 와서 선생님 괜찮으세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 거 없어요? 이렇게 할 때 선생님 학교 근무가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저는 그 장면을 좀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따뜻한 교실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교실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다면 두 번째 가치는 무엇일까요? 네, 두 번째 가치도 이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연결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마음을 연결하는 교사. 그런데 연결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좀 탐색해 보고 싶어요. 이 연결, 상호작용, 그리고 또 혹은 소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연결을 딱 떠올려 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있나? 상호작용은 뭔가? 이렇게 좀 떠올려 보시면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학생을 힘으로 지도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힘을 무조건 쓰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죠. 학생을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하고 이렇게 힘을 쓸 때에는 우리가 힘을 계속 안에서 바깥으로 학생 쪽으로 힘을 계속 내뿜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에게 학생과 나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일방적인 관계이죠. 밖으로 나가는 관계. 학생들은 받아들이기만 하는 관계.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는 내가 힘을 주는 관계로 형성을 하면 나는 힘을 주는 단계, 그다음에 학생은 힘을 받는 관계. 따라서 연결에 분명히 힘 주는 받는 이런 관계가 형성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관계가 일방적인 방향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권력적인 관계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를 좀 탐색해 보고자 하면은 선생님이 무조건 돌보는 자로서만 있는다면 학생들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학생들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찾고 학생들은 어떤가 계속 관찰하는 관계라면 학생들은 따뜻할 수 있어요.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계속 의지하고 공감을 받아가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의 관계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쪽 방향으로만 다가오는 일방적인 관계예요. 네. 선생님 얘기하시는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는 매우 힘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계신 거죠. 좀 허무하지 않을까요? 딱 돌아보고 나면 허무하기도 하고 내가 힘을 쓸 때도 허무하고 내가 힘을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뭔가를 하는 그 관계도 마찬가지로 소진이 되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좋은 연결이란 무엇일까요? 학생의 진심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차시에 했었는데요. 그것처럼 똑같이 내 진심, 내 내면의 힘,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드러내놓고 학생들한테 표현하고
학생들의 돌봄을 받고 또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진심이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균형이 될 수 있도록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거를 우리가 춤을 그러니까 비폭력 대화에서는 댄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내 욕구와 상대 욕구가 이렇게 춤추는 것처럼 조화롭게 다뤄진다는 과정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좋은 연결이라 하면 선생님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재와 욕구와 느낌을 가지고 있고 학생도 하나의 존재와 욕구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로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학생들과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네, 오늘 말씀드린 주제입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오늘 얘기하신 핵심 철학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공동체에 소속된 교사. 네. 예, 두 번째, 연결이라는 의미에 대한 가치를 탐색해 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연습이 필요하긴 해요. 이게 우리가 평소에 익숙하게 내 표현을 되게 학생들은 돕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잘 하시지는 않아서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많은 선생님들이 자기 의견을 아이한테 표현하진 않죠. 네. 나는 어른이고 쟤는 아이니까 내가 좀 더 견디고 버티는 힘으로 저 친구한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근처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어떤 의견들을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교사의 자기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교사의 자기 표현을 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주의할 점은 비폭력 대화 책을 소개드리면서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더럽네요. 오래 봐서. 네, 비폭력 대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책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갖는 느낌의 원인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있다고 생각할 때는 느낌을 파괴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게 된다. 우리의 느낌을 유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욕구이다. 상대방의 행동은 내 느낌의 자극이지 원인은 아니다. 정말 아름다운 말인데 선생님 이거를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정말 내 느낌의 책임이 내가 지금 좀 불편한 느낌의 책임이 학생들한테 있지 않다고 하는 처음에 읽을 때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었죠. 저도 동의하는 것 같아요. 제가 기분 나빠지는 건 분명히 학생 행동이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책을 쓴 마셜 로젠버그는 그것은 학생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가만 보면은 학생들도 이렇게 관찰을 하고 동료 교사들도 이렇게 관찰하고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존재의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정말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좀 자율성을 조금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좀 소속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가치 실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어떤 분은 여유와 쉼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욕구들, 자기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욕구 때문에 내 느낌이 발생하는 것이다. 가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아이의 행동에 의해서 내 감정이 변한 게 아니라 나의 욕구 때문에 내 감정이 뭔가 변화가 있었다라는 예를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 정말 느낌이 잘 안 오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제가 담임 선생님이고 선생님은 학생 역할로 한번 이 이야기를 두 가지를 들어보세요. 네, 한 가지 먼저 해볼게요. A 선생님. 교실에 들어왔을 때 쓰레기가 이렇게 곳곳에 널려있고 과자 봉지 이런 걸 보면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 확실히 이 선생님은 지금 짜증나는 원인을 쓰레기, 과자 봉지, 아이들의 행동으로 보고 있네요.
네. 네. 학생 입장에서 들으셨을 때는 우리 담임 선생님 막 이렇게 딱 짜증이 났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난 괜찮은데 저 사람 왜 짜증내지?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선생님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저 아이가 그랬어요. 이러면서 막 다른 친구들 막 가리키고 그럴 것 같거든요. 처음에 얘기하실 때는 약간 제 마음이 위축되고 선생님이 화를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가? 어디 도망쳐야 되나? 이런 생각도 약간 들긴 했어요. 네, 아이들한테 과자 봉지와 쓰레기 이것에 집중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다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음 선생님. 얘들아, 교실에 들어왔을 때 선생님은 깨끗하고 쾌적한 곳에서 너희들도 좀 지냈으면 좋겠고 선생님도 들어왔을 때 너네들 건강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런 쓰레기를 좀 신경이 쓰여. 선생님 얘기 듣고 어때? 과자나 쓰레기 봉지가 걸리지 않다. 과자 봉지나 쓰레기가 걸리지 않고 이 선생님은 더러운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를 걱정하는 듯한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드러내놓고 학생들에게 이걸 표현했을 때 학생들은 여기에 더 진심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두 선생님은 사실은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긴 하지만 욕구가 달랐기 때문에 화내는 표현 방식이 아니면 얘기하는 방식이 달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교실이 막 더럽고 그래도 신경 쓰지 않는 선생님도 계세요. 맞아요. 그죠? 괜찮죠. 그리고, 네, 어떤 선생님은 선생님 만났을 때 인사하지 않는 행동에 더 마음이 불편한 선생님도 계시고요. 선생님들마다 어떤 포인트를 보느냐, 이게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이 자기 마음에 좀 불편함이 걸리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제가 옛날에 주번교사를 할 때는 교실에 근처에 쓰레기만 보면 막 화가 났었거든요. 네. 주번교사는 학교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쓰레기만 보면 화가 났어요. 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제가 주번교사를 일주일하고 딱 멈추게 되는 순간에는 네. 쓰레기를 보든 과자봉투를 보든 그 다음에는 화가 안 났거든요. 화가 안 나죠. 네. 그게 바로 내 마음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에 따라서 내 느낌이 그래서 내 느낌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내 욕구에게 책임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학생들이 내 소중한 것을 드러내놓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기여를 받을 때, 네, 그럴 때 학생들은 어떨까요? 학생들은 늘 선생님이 베푸는 걸 받는 입장에서 우리 선생님이 이걸 또 중요하게 생각하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런 것들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진심으로 기여를 할 때 사실 선생님 혹시 그동안 생활하시면서 선생님을 도와본 경험이 있으세요? 네, 저는 굉장히 많아요. 있으세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기여를 할 때 진심으로 그러면 이 기여를 하는 사람의 자존감, 효능감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선생님이 진심으로 내가 내놓는 것은 내가 기여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학생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제가 한번 이해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 이해가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선생님이 얘기하신 내용은 선생님의 욕구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욕구를 책임지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표현 방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아이는 스스로 하고자 하는 내면의 욕구가 생길 거고 이 내면의 욕구로 선생님의 얘기에 같이 나아갈 때 아이가 스스로 힘을 갖고 좀 더 성장한다 라고 하는 얘기로 하신 것 같은데 제 얘기가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에서 그게 정말 잘 들려요. 내면의 욕구가 생긴다. 선생님의 부탁을 들었을 때, 선생님의 진심을 들었을 때 아이가 내면의 욕구가 생긴다. 선생님을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내면의 욕구가 생긴다. 저는 그 말이 정말 잘 들어오네요, 선생님. 네. 우리가 아까 쓰레기 얘기를 했었는데요. 쓰레기 봉투가 더러워서 너의 건강이 걱정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선생님의 마음은 너를 걱정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 포인트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에 대해서 적개감도 안 생기고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위축되는 느낌도 없어서 이런 표현 방법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를 비난하는 이야기로 다가갔을 때는 아이는 자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이렇게 해서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내면의 어떤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만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아이가 이 행동을 이렇게 고쳐나가는 것이 진심은 아닌 거죠. 그쵸. 선생님이 얘기해서 나 혼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후다닥 탁 청소를 하긴 하겠지만 교실이 더러우니 나의 건강이 안 좋다라는 마음에서 움직여지는 힘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가지고 다 의논을 얘기를 해봤는데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듯 시연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사례의 이 사연에서 이 사례를 주신 선생님의 그 진심을 한번 좀 먼저 우리가 한번 가늠해보고 가볼까요? 시연을. 이 선생님의 진심 뭐가 있었을까요? 오후 4시에 학생이 왔어요. 저는 이 구절이 좀 잘 들어와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었다는 점. 아, 이 아이를 정말 잘 돌보고 싶은 이 선생님의 마음이 있었구나.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점점 불편해졌다는 점. 그러니까 정말 이 선생님의 진심에서는 아, 내가 저 일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저 일도 나에게 정말 중요한데 이런 진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잘 잡고 제가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 사례가 아니어서 그 선생님의 마음을 제가 좀 이 진심을 잘 담는 게 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 네, 좋습니다. 제가 학생 역할을 해볼게요. 네. 선생님, 저 오늘 그 아이 때문에 너무 약이 오르고 신경이 쓰여요. 재원아, 오늘 그러게 지금 표정도 별로 안 좋고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나 보네. 무슨 일 있었어? 오늘 제가 지나가는데요. 어떤 아이가 정말 얘기한 걔 아시죠? 그렇지. 걔가 저를 힐끗거렸어요. 힐끗거렸어. 그리고 옆 친구랑 귓속말로 뭐라고 얘기하던데요. 아이고, 또 약도 오르고 신경도 쓰이고 그랬겠네. 지금은 좀 어때? 괜찮아? 아유, 신경 너무 써요. 분명히 뒤에서 욕했을 게 뻔하거든요. 아이고, 그랬구나.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급하게 선생님 찾아왔어요. 그랬구나. 아이고, 선생님 찾아와줘서 고마워. 안고 오늘 하루 종일 있었으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선생님, 재현이 돌보는 일도 되게 중요하고, 재현이 지금 마음은 어떤지 좀 계속 듣고 싶기는 해. 잠깐만. 선생님이 지금 오늘 이 일이 되게 중요하거든. 오늘 끝내야 되는 일인데, 재현이 선생님, 지금 오늘 만약에 선생님이랑 얘기한다면 한 30분 정도 얘기할 수 있고, 내일은 오전에 선생님이 시간이 나서 재현이 따로 부를 수도 있는데,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얘기하는 게 낫겠어? 아니면 내일까지 좀 기다릴 수 있겠어? 선생님, 내일은 확실히 시간이 있어요? 그렇지. 오전에 이거 좀 해놓고 나면 오전에는 시간이 돼. 그때는 오늘보다는 좀 더 길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일로 넘기면 혹시 재현이가 지금 괜찮은가? 선생님 그게 또 중요하긴 해. 저는 그냥 선생님 오늘 일하실 거 일하시고요. 내일 편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가서 견딜 수 있겠어? 그럼요, 선생님. 내일 얘기 꼭 들어주실 거죠? 그래, 내일 꼭 듣자. 너무 궁금하고. 이렇게 재현이가 선생님 또 이렇게 생각해주고 배려해줘서 고맙고. 네, 선생님 내일 다시 봬요. 그래, 내일 보자, 재현아. 조심히 가. 시연하시면서 선생님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돌보고자 했던 그 마음을 재현이한테 잘 전달하는 것. 네, 너를 정말 돌보고 싶은 그 마음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 네, 그것과 동시에 잠깐 제가 중간에 멈췄었는데요. 왜 멈췄냐면 순간순간 선생님들이 이렇게 마음에 올라오는 소리를 막 이렇게 계속 묵살하세요. 근데 묵살하지 말고 그거를 이렇게 잘 캐치하시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제가 잠깐 멈추는 과정을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정말 오늘 잘 끝내고 좀 나도 이 일정에 잘 맞춰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것, 그런 것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학생 역할을 했을 때는 선생님이 난 너의 얘기를 진짜 잘 듣고 싶어 라고 얘기했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기분 나빴던 것에서부터 약간 중화가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주 짙은 색깔이었다면 좀 색깔이 옅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잠깐 멈추고 그렇지만 이라고 얘기했을 때 선생님의 얘기를 집중해 들으면서 아, 선생님이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내일 잘 들어주시겠지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랬으면 너무 고맙죠. 그래서 마지막에 재현이한테 그 마음도 전했던 것 같아요. 재현아, 선생님 이해해주고 배려해줘서 고마워. 너가 힘든 상황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선생님 이해해주고 배려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 마음도 잘 전달하고 싶었어요. 선생님의 시연을 보면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아이를 돌보고 싶은 선한 의도, 두 번째는 자신의 일을 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선택을 무엇을 할 것인지를 잠깐 숨을 멈추시고 호흡하시면서 예, 얘기를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학생에게는 선물 같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용기, 저는 이 부분을 선생님들이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정말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내 마음을 나랑 잘 연결시키고 그 마음을 아이한테 잘 표현하는 건 아이한테 연결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핵심 철학 두 번째랑 연결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잘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전 참고 아이의 얘기를 들어줬던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바빠 다음에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갔을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의 마음이 많이 좋지는 않았겠죠. 네. 그래서 비폭력 대화 마셜 로젠버그의 이야기 마지막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네. 가슴에서 우러나 다른 사람의 삶에 기여할 때 진정한 기쁨을 느낀다. 저는 이 말이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건 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줄 기회도 그리고 그것은 그 상대방에게도 좋은 정말 기쁜 경험이 될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의 진정한 기쁨을 같이 누리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선생님의 얘기를 다 듣고 이 시연을 하고 나서의 저의 마음은 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아이를 돌봐야 하는 교사의 마음,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교사의 마음.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긴박한 것을 먼저 처리하고 그 과정에 아이를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아이와 약속을 통해서 예, 아이를 돌보는 기회를 뒤로 미루고 나의 마음에 충실하면서 아이의 마음에도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얘기가 맞을까요? 아주 명료하게 정리가 돼서 저도 시원하네요. 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끝으로 꼭 전달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다면 네, 선생님들 자기 표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정직하게 용기 있게 학생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 3차 시가 궁금한데요. 3차 시 무엇일까요? 네, 제가 너무너무 정말 공들여서 주제를 선정했는데요. 3차 시는 상처에 단절하는 교사, 상처를 회복하는 교사입니다. 오늘의 차시와도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 짧지만 이런 동영상 보시면서 잠시나마 위로가 되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차시가 너무 기대가 되고요. 다음에 또 얘기를 나누기를 기대하면서 네, 이번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